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드디어 발의를 했습니다.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빨리 할지는 몰랐어요. 네. 자, 이게 논란의 핵심은 그겁니다. 특검 법안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특검에게 주어지는 그 법안이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목적이 공소 취소가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이어 나온 특검 법안을 보면 임명권도 대통령, 특검법 제거도 대통령이 합니다. 이건 법상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이 네. 대통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사실상 뒤집게 할 수 있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뭐 민주당이 이런 어떤 제동 장치가 고장이 났고 굉장히 지지율과 권력이 취해 있다는 게 아주 명징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예상은 했죠. 그 국정조사 이후에 특검으로 갈 것이다. 특검에서 공소취소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렇게 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죠. 이게 민주당이 어떤 정무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보다 아니 우리 의석 많고 우리 지지층이 똘똘 뭉쳐 있는데 할 수 있을 때 빨리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법안 내용을 보면 여러 연어 술파티니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없다는 게 드러났죠. 결국 민주당이 그것을 미끼였을 뿐이에요. 법안을 통해서 민주당의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까지 된 이 사안까지 특검법안에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고지순한 아무런 범죄 혐의점이 없는 일단 무결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이거 강행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하더라도 민주당이 추천하거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사람으로 특검할 거예요. 또 탈탈 털겠죠. 공소취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고 공소취소 하더라도 나중에 또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과연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제 명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사실 이 공소 취소라는 거는 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해야 되는 거고 공소 취소는 또 1심 판결이 끝나기 전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 법안을 보면 자, 이 특검이 이 열거된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를 유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또 되는 건 뭐냐면요. 민주당이 주도한 국정조사에서 다뤘던 것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에 대장동 등 7개 사건이었는데 특검 법안에는 뭐까지 들어가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파기환송했죠. 유죄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이건 1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뇌물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거 1심도 진행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지금 재판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지금 다 넣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일단 너무 의도가 있는 질문이 그런 비판들이 나와요. 여러 언론들에서. 네, 일단 국정조사에서 조작했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조작, 그 다음에 기소도 조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뭐 녹취록까지도 지금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넣어놓고 그렇게 한 것들이 지금 많이 드러났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이제 전 봐요. 윤석열 정권에서 제동 장치가 없이 검찰 정권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 침해가 엄청나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가족들, 뭐 직원들 할 것 없이 수많은 불법 행위들이 검찰에 민낯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가 필요하다. 어차피 검찰은 검찰 수사 안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잘못한 건 다 용서해주고 빼주고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특검에서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왜 이런 짓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불법적인 게 이미
뭐 국정조사에서 드러나 버렸으니 근데 실체적인 진실로 팩트로 이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진짜로 증거나 뭐 이 증언들로 다 증명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 공소 유지 이미 오염이 돼 버렸잖아요. 원인 행위가. 그러면 그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문성호 대변인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그러니까 얘기하셨다는 뭐 조작이 그럼 어떤 게 조작된 거냐고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오늘 시간 안에 다 이야기를 못 할 것 같은데, 그냥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누구도 자기의 경기에 심판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수사받아야 되고 본인이 재판받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임명하는 심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법치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걸 너무 그냥 쉽게 해버리니까 이게 사람들도 뭔가 역치가 낮아져서 이걸 되게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30대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를 이루던 근간과 시스템들이 이 짧은 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저는 예를 들어 정말 나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랑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셔서 공소 취소를 하세요. 아니 똑같은 논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하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제도가 막 망가질 필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례 한번 남겨버리면 앞으로 어떤 권력층들이 본인 수사받다 하다가 전임들 권력 잡으면 이런 욕심 안 날 거야. 니네 민주당도 했잖아 하고 국힘도 할 수 있는 거고, 민주당도 아니 전대 대통령도 했잖아 하고 했던 것도 있고, 이번에 그 시장 후보 나오신 것처럼 아니 국회 저 대통령도 음주운전했는데 왜 나 음주운전 갖고 뭐라 하냐, 당신 나한테 사과해라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서 음주 있습니다. 음주 전과 한 번 있습니다. 괜찮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 안 찍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 정중하게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꼭 평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랄해자드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도 자체는 망가뜨리지 말고 그 있는 데서 그냥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치적인 책임을 전 지시면 된다라고 봐요. 어차피 지금 어쨌든 민주당 국정조사 주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 여러분께서 대통령이 이런 거 모르지 않아요. 이미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왔던 거고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들이 계속 확인이 됐던 거고, 뭐 그럼에도 뽑아서 대통령이 된 거니까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만 망가뜨리지 좀 말아달라,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진심 궁금한 게요. 국정조사에서 뭐가 드러났죠? 아니 처음에 어떤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국정조사에서 이해가 되세요? 국정조사에서 네. 드러난 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와서 돈 보냈다는 걸 인정했고. 리오남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돈 70만 달러 준 거죠? 돈을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이 계신 곳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오남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예,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위증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리오남에게 돈을 왜 줬죠? 방북 대가로 드린 거고요. 방북 대가를 줬다 이렇게 지금 증언했죠? 네, 다 진실이죠? 예, 위증이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 거죠? 네, 네, 박상용 증인도 위증 법적 조치 당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논리에 반박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지금 말씀하신 이 녹취록 문제나 성명 뭐가 바뀌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다 나온 거예요. 녹취록도 이미 1기 수사팀, 2기 수사팀 3개씩 다 제출한 거예요. 녹취록 다 풀어갖고 영상 다 해서 그런 걸 다 냈고, 뭐 이화영 전 부지사뿐만이 아니라 뭐 김용 전 부거장 무슨 구글 지도 얘기까지 나오는데, 구글에서 하는 그 지도 그거는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다른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건 3,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라고 민주당이 이미 판결이 난 거를 주장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만의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것들이 과연 만약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정말 문제면 재심을 하거나 3심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재판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민주당이 그렇게 싫어하는 수사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특검에게 보내서 특검으로 하여금 다시 수사하고 공소 취소까지 하게 하는, 왜 이런 선례를 만들려고 하냐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정말 민주당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민주당이 법 왜곡죄 만드셨죠. 이거 특검으로 오시는 분들, 검찰에 계신 분들 법 왜곡죄로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판결 잘못하잖아요. 다 법 왜곡죄로 들어갑니다.
민주당이 원칙 없는 입법과 예외 사항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입법 폭주를 하니까 자신들의 논리 내에서도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특검 구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결국 나중에 법 왜곡죄로 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사들이 검찰이 하는 행위가 다 옳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 그건 또 아니죠. 김건희 여사 대놓고 빼주고 그다음에 특정인에 대해서 특히나 대선 주자 야당의 대선 주자를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했다 쌍방울로부터 대납받았다라는 걸로 지금 언론에 온통 범죄자 이미지를 만들더니 그거는 온데간데 지금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갑자기 대북송금으로 갔어요. 1차 수사 결과와 2차 수사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결국 그들을 압박을 해요. 근데 남욱 변호사는 한나라당 청년위원장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분을 붙잡아놓고 구치감에다 재워서도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행위들을 마구마구 해가지고 2박 3일을 딱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진술이 확 변경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윤석열 대통령 이제 당선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국정조사장에 나와가지고 진술이 또 바뀌었잖아요. 이제 정권 말을 또 듣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진술을 바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진술은 믿을만 한 거냐.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된 지금 이미 원인 행위에서 오염이 엄청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성태 씨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리오남을 뭐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2019년 국정원 자료에 그거는 이 사건과 완전히 별개로 작성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 리오남 씨는 거기 지금 오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게 제3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평양에 부름을 갖고 평양으로 갔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증빙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연결고리들을 이 억지로 짜맞춰 가지고 거기서 돈을 줬다느니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짧게 거예요. 맞아요. 짧게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검사들도 이렇게 불법을 하면 얘네들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법이 다 온당하다. 이런 걸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불법이 온당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불법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수사를 해야 주장한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미 지금 수사 안 해요, 검사? 아니, 잘못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말씀하신 부분 리오남이 부분에 대한 논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 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남욱 변호사의 이번 국정조사에 다른 맞습니다. 증거들이 제출이 그러니까 됐잖아요. 남욱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제3국에 있었다는 증거들은 아니, 제출된 제가 바가 말씀드리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증언을 바꿨다는 것은 이미 재판부가 질타를 했어요. 그러나 남욱 변호사의 주장만이 아니라 유동규 씨의 주장과 그 주변 정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결재권자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게다가 이 사건은 이재명 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였습니다. 이제 다 거짓말로 돌아섰습니다. 권력이 무서우니까요. 남욱은 무서웠겠죠. 일당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그런 세상이 드디어 왔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이거 저희가 3년째 논쟁했는데 저희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제가 그런 거예요. 이미 재판부에서 3심까지 가서 판결 난 것들 혹은 1심에서 재판부가 다퉜던 부분까지 모든 걸 부인하고 원하는 주장만 하는 것은 전혀 이 사안에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정치적인 주장을 하니까 원하는 부분만 쏙 빼서 그것만 부각하고 있는 거 뭐 정당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사법부를 공격하잖아요. 재판부에서 했던 질문이나 그 재판부가 판시했던 내용들까지도 좀 감안해서 논평을 하셔야죠. 아니 저는 이제 이동학 최고님 참 사적으로 좋아하는 형님인데 오늘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면 정말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를 해서 그 주장대로라면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재심을 청구하시면 되잖아요.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으시면 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잠시만요. 실제로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만 해도요. 실제로 그 범죄 실체는 꽤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무죄가 나오니까 실체가 증명됐어요? 아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 아니, 거기에서 대한 범죄 사실들이 있죠. 아니 증거가 있는데 있다고 하는데 그 녹취록의 신빙성이 수사로 증명된 적 있어요?
아니, 지금 얘기 그 사건 제대로 모르세요? 내용 아니 모르세요? 내가 알고 있어서 하는 네. 얘기예요. 내가 지도부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아니 얘기하는 근데 거잖아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지금 자유문 얘기하신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얘기해보세요. 뭡니까? 뭐, 무슨 증거 이게 가지고 별건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증거가 불법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인정할 아니, 수가 그러니까 없다라고 별건이 해서 된 거 아니고 그 아니에요. 이전에 실제로 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냐고요. 그거는 녹취록이 그렇게 야 내가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실체적으로 줬냐고요. 네. 아니 관련자가 내가 안 줬는데도 그러면은 그러면 생척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녹취 같은 게 증거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범죄 했어도 그 녹취가 있는 거지 범죄 아니, 실제 증거 누가 능력이 봤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봤어? 이걸로 하냐고요. 수사기관에서 네. 실체를 검증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수사가 그러니까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네. 관련된 분들은 왜 다 대법원 유죄학점을 판결을 받았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 수사 그러니까 송영길은 관계되어 아니,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관계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두 분은. 아니 송영길 대표 말고 그러니까 네. 송영길 대표를 대신해서 그 행위를 한 분들은 대법원 유죄학점 판결을 받았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송영길 대표를 불지 않았고 그 과정의 녹취록이 위수증이라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제 100번 양보해도 정치인으로서 송영길을 만들기 위해서 돈봉투가 돌았다고 했고 행위를 한 사람이 대법원 유죄학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전혀 몰랐습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송영길은 제가 전혀 얘기하던 몰랐다는 중이니까 얘기를 잠깐만 하고 정리할게요. 있고 잠깐만 이미 정리할게요. 녹취록에서도 아니, 잠깐만 아니, 정리할게요. 잠깐만 정리할게요. 제 중간에 말을 끊으면서 얘기를 네. 끝까지 못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얘기한 대로 돈 봉투 돌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송영길 대표가 알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에 무죄가 나왔던 이유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증거로 제출된 부분들이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가 판결 난 거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바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혹은 그 뭐 다른 수사들에 대한 녹취에 대한 그런 주장하시는 게 불법적이라면 그걸 가지고 재심을 신청하시면 된다고요. 못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아니 있는 건데 근데 뭐 이상한 검찰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빼주자는 하고 얘기잖아요. 있어요. 이 주장은. 아니, 근데 그럼 제가 검찰이 잘못한 거는 그대로 넘어가고. 아니, 뭐 따로 기소하든가 그러고. 아니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검찰이 알았어요, 잘못한 알았어. 거 그냥 넘어가자는 주장인데 저희는 받아들일 수 아니 없다니까요. 그거 봤어 없는 거 다 좋아요. 민주당 어. 하고 싶은 대로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민주당의 논리가 지금까지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했잖아. 논리가 왜 맞지 않느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한동훈을 통해서 검찰을 칼춤 쳤잖아요. 그건 다 수사해서 저희가 반성해야죠. 다 수사해서 특수부 검사들이 이렇게 그때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엄청 많은 사람이 희생됐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이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 안 했습니까? 왜 집권하고 나서는 그 검찰의 칼날로 전 정권 사람을 그렇게 죽였어요. 그때는 왜 침묵했습니까? 네. 아니요, 왜 근데 누가 침묵해요? 아니 그러고 나서 또 정권 바뀌니까 검찰 좀 탓하고 검찰 해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그 이상 그런 논리 일들이 일어나면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 일관돼요. 검찰 해체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 지금. 그래서 그 검찰 해체한다는 논리가 수사 기소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 해체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근데 하지 왜 말자는 왜 거잖아요. 특검한테는 수사 기소권을 다 주고 공소 취소권까지 주자는 거예요. 특검은요 예외적 법률입니다. 민주당이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왜 특별법으로 하냐는 거예요. 특별법이죠. 그 말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의 논리가 일관성이 없고 이것은 정적을 잠깐.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네, 거예요. 근데 자, 윤석열 자, 정권처럼 민주당 자. 정권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와서. 아니 또. 그러니까 아까 특검으로 하고 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 하지 말자는 거고. 아까 전에 제가 그래서 얘기 드린 게 이거잖아요. 제도를 망쳐주지 마십사 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하신 대로 특별법이고 예외적인데 그 예외적인 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다 보면 그게 더 이상 예외가 아니게 돼요. 그 예외를 계속 활용하고 싶어하는 권력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재명 대통령 구하고 싶은 거 알겠어요. 지키고 싶은 거 알겠어. 그런데 그게 최소한 우리나라 사회의 앞으로 나아가 어떤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주십사 얼마나 진짜 피를 끊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계속 그 얘기는 검찰을 용서해 주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어요 이 과정에서. 지금 봐봐요 지금 뭐. 네. 아니 근데 이러니까 내가 할 말이 뭐라고 뭘 하냐면 얘기를 아까 해야지. 전에 잠시만요. 어떻게든 잠시만요. 검찰을 네. 맞다고 하는데 여기는 무조건 검찰이 잘못했다고 자, 가져가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잠시만요. 따지면. 네. 일단은 양쪽이 다 시각이 다 달라요. 네. 양쪽이 다 시각이 다르고 일단은 국정조사 청문회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나왔던 내용을 두고도 야권하고 여권하고는 조작 기소 뭐 이런 부분들 증거가 확실해졌다라는 게 여권의 입장이고 야권에서는 조작이 없었다. 그 부분이 더 확실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이런 입장이니까 입장이 다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하고 등등등 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위증했다고 네. 특위에서 국정조사 특위에서 또 고발했습니다. 내용들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고 다 피해만 본 사람입니다. 민주당 의원님께서 뭐 주가 조작으로 뭐 대북 송금했다 하니까 또 금감 원장님께서는 또 뭐 아까 보니까 있는 거 다 털고 계시던데 이거 죄송하지만 지금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에 윤석열 정권이 했던 거나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심코 던진 노래 지나가는 깨우려 받고 죽습니다. 지금 다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금융감독원 원장님께서 다시 수사를 받고 그 있냐고요? 당시에 대북송금 변호사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우선 악감정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성태 증인 지금 어차피 거짓됐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김성태 증인 다 털어버리십시오. 다 털고 절 줄 때까지 안 몰아보시오 한번 그냥. 근데 특징들이 뭐냐면 지난번까지 나왔던 법원 판결에서 증언을 했던 사람들 그대로 나와서 증언한 사람들은 다 고발당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또 박상현 검사 얘기도 있고 또 특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싱크를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신세계라는 영화 보셨어요? 조폭 두목이 조폭한테도 못 시키는 거 연변에 있는 낭인들 불러다가 시키죠. 책임지지 않는 특검에 의한 그런 공소 취소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공소 취소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잘해줬던 팀이 어떻게 보면 박상용 검사가 했는데 제가 본 박상용 검사님은 살이 한 15kg 빠졌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 말씀드리면 정말 수사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용이 편드는 게 아니고 저 검사 편 절대 아닙니다. 자, 일단 뭐 일정을 보셨고, 자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 될 거예요. 계속 될 테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평가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뭐 국정조사 특위가 국정조사라고 했지만 제대로 결국에는 이 특검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었고 명분 쌓기였고 재판에서 그대로 재판과 똑같이 3심까지 진행됐던 부분도 있고 재판에서 했던 얘기를 특위에 나와서 그대로 하면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대답이 되고 고발을 당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미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100번 양보해서 과거 검찰이 잘못한 행위가 있다면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소 취소는 좀 다른 얘기죠. 검찰이 수사 관행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관련자들, 주변인들의 공소까지 취소할 수 있는 건 또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것이고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성과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의 모든 걸 가리는 특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검 과정마다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고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네.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대비적으로 구글 타임라인을 재판부도 안 받아들였고 검찰도 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검찰의 증거 중에 방용철 씨가 이화영 씨를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구글 타임라인이 제출돼서 그건 또 받아들여졌어요. 검찰이 또 그건 또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 맞는 지점들이 다 이제 드러났고, 박상용 검사의 경우는 본인 팀들은 다 불법으로 다 해도 되고, 재판 거래, 뭐 이 수사 거래 이런 거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건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박상용 검사에 다른 거 제가 지금 다 맡고 있으니까 이런 진술이 나와야 됩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녹취록까지 터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국정조사장에 나와가지고. 이 제대로 된 선서도 안 하고 아예 들어오지조차 않으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이 무도한 검찰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특검에서 제대로 된 검찰들의 민낯을 더 낱낱이 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짧으니까 정말 뭐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진짜 이렇게까지 어떤 우리나라의 법치라는 걸 파괴하고 있는데도 작은 당이지만 야당의 일원으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슬퍼요. 근데 다만 결국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됐고 그 권력을 잡으셨으니까 본인의 어떤 이런 과거를 지우고 싶으신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부작용을 낳지는 않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한다. 이게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지금 내 권력으로 내 잘못된 것들을 다 그냥 덮어버리겠다는 무도한 행태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고작할 수 있는 말이 앞으로 미래에 좀 부작용이 덜하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 이 슬픈 마음, 이런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뭐 마지막 뭐 얘기 묻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너무 눈물을 지금
진짜 눈물이 지금 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아니고요. 저분이.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휴일인데 네. 또 나와주셔서 열변을 토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민찬 대변인은 예. 또 방송 있습니까? 오늘 없고 제가 방송을 거의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펀치는 제가 너무 좋아해서 한 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내려가세요 이제. 또 가야죠. 내려가셔서 신천에서 먼데 여기까지. 강원인 캠프 열심히 또 알겠습니다. 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강원 화이팅! 네. 화이팅. 아 뭡니까 지금? 빨리 우상호 화이팅 해야죠. 안에서 하셨잖아요. 우상. 자 알겠습니다. 세 분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윤희석 전 선임 대변인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 출연을 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